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iOS UI키 구독자 상담 시간입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프로젝트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바인딩 텍스트 필드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MVVM을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강좌를 들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이니 프레임 그리고 NS 코더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이제 NS 코더 제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이제 애플 디벨로퍼 NS 코더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항상 이렇게 공식 문서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what is NS 코더 하셔도 되고요. NS 코더 하시면 바로 애플 공식 문서가 나올 거예요. 이거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S 코더는 메모리 일부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NS 코더는 UI킷에서 클래스 만들 때 있죠. UI킷 관련 클래스 만들 때 그거를 코드로 만들 때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파일 검색을 하신다 그러면 Shift 커맨드 O로 하시면 돼요. 자, Shift 커맨드 O 하시면 이렇게 파일 검색이 되고요. 바인딩 텍스트 필드 한번 가볼게요. 이분이 물어보신. 자, 여기 보니까 그쵸. UIKit 클래스, UIKit 컴포넌트를 여러분이 만약에 만드실 때 코드로 생성을 따로 하실 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NS 코더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생성자 쪽을 이제 커스텀 하기 위해서 그때 required init 요게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생성을 하실 때.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역할 자체는 여기 공식 문서를 보면 나오긴 하는데 큰 의미는 딱히 없고 다른 보관 및 배포를 가능하게 개체의 기초 역할하는 추상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NS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NS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it stands for next ste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회사에서 처음에 그쵸,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운영체제인 넥스트 스텝의 약자입니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NS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NS 오브젝트, NS 어레이, 이제 오브젝티브 C 때부터 NS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NS 넥스트 스텝 API를 썼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그거의 증거가 지금 NS 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NS가 다 그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을라나요?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이제 정확한 답은 어떻게 보면 문서로 보면은 요거죠. 개체 기초 역할하는 추상 클래스다 돼 있는데 저라면은 그냥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이 NS 코더는 그냥 이렇게만 저라면 이렇게 학습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커스텀 뷰를 만들거나 그 프로그램으로 생성자를 만들 때 NS 코더가 이렇게 들어가는 required init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 계속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바인딩 텍스트 필드라는 커스텀 텍스트 필드를 만든 다음에 지금 글자가 입력이 되는 거 있죠. 텍스트 필드 did change를 이 common init이라는 데에다가 셀렉터로 자기 자신한테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글자가 입력이 될 때마다 이 클로저를 이 컴플레션 블럭을 계속 터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인딩 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거 일단은 복사해서 찾아보면은 지금 메인 뷰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뷰 모델에서 데이터 바인딩 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커스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의 답변은 아닙니다 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다 바인딩 하시면은 손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이제 RX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콤바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아요. 콤바인을 하시면 이제 콤바인 코코아라고 제가 영상 한번 다룬 거 있는데 그걸 통해서 퍼블리셔를 그냥 바로 받으시거나요. 아니면 RX를 사용하시면 RX 코코아로 그쵸 옵저버블을 그냥 받는 식으로 하는 게 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공수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는 좋은 방법은 딱히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도구가 있으면 그 도구를 활용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다음에 RX로 간단하게 바인딩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번에서 텍스트 필드 값을 뷰 모델로 옮겼지만 뷰 모델에서 노티피케이션 센터가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막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이게 아마 타이틀이고 컨텐트라고 만드셨을 거예요. 전달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찍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송은 됐는데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런 구조 있죠. 지금 만드시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노티피케이션 센터로 이벤트를 전달하시는 것보단요 뷰 모델에서 그냥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한번 스토리보드 볼게요.
메인 스토리보드 가시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가 메인 뷰 컨트롤러고 여기가 세컨드 뷰 컨트롤러인 것 같아요. 그쵸? 프리젠트가 되는, 그쵸?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상태이면은 노티피케이션 센터로 전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달하는 것보다, 그쵸?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상태 자체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고, 여기서 입력이 된 거를 이쪽에서 가지고 있다 한다고 하면은 그냥 상태를 쉐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달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쵸, 지금 프리젠트가 된 뷰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뷰 모델에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구조를 한번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그 테스트용으로 하는 거이셔도 이 클래스 이름 자체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넣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딱히 그냥 좀 그래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노티피케이션 센터, 그쵸, 노티피케이션 네임을 이런 식으로 만드셨잖아요. 요거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나가는 상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센터 이름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맨날 하드코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따로 하나 만드세요. 따로 이렇게 제가 new 파일 해가지고 하나 만들게요. 스위프트 파일에서 notification extension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tension notification.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이름을 만약에 쓰신다, 노티피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지금 내가,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노티피케이션. 자, 보면 이 타이틀 밸류랑 컨텐트 밸류죠. 이거 일단 제가 복사해서 아까 제가 만든 거에다가 붙여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여기 이름 있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그냥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빼는 게 좋아요. 익스텐션으로 빼시고 스태틱 렛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름이 뭐였죠? 타이틀 밸류에 대한 거다. 그러면 static let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타이틀 밸류다. 이렇게 해서 이 노티피케이션 네임을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활용하실 때 이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타이틀 네임, 이렇게 타이틀 밸류 이런 식으로 바로 접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십니다. 요것도 이제 컨텐트 밸류를 나중에 내가 쓴다 그러면 이 노티피케이션 네임에 static let 해서 컨텐트 밸류 이런 식으로 이제 상수에 대한 거를 처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거도 컨텐트 밸류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니까요. 이러면 조금 편하세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좋고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다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구조 자체가 여기서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전달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전달하는 것보다요, 이 노티피케이션 센터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뷰 모델 안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뷰 모델이 이게 지금 타이틀이고 컨텐트였잖아요. 그러면 타이틀 컨텐트를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타이틀이고 여기가 컨텐트 부분이잖아요. 이미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전달을 눌렀을 때 다른 뷰컨이 올라올 때 어차피 같은 뷰 모델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인딩을 하는 방법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X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 창에다가 RX 스위프트 깃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스톨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인스톨레이션 보면은 코카팟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SPM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URL 복사해서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프로젝트 누르시고, 프로젝트에서 패키지 디펜던시 더하기 누르시고, 자, 여기에 추가를 합니다. 자, 애드 패키지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단은 RX 코코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RX 코코아, RX 스위프트, 이렇게 두 가지만 추가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X 코코아는 뭐냐면요, 저희가 코코아 팟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UI 킷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우리는 코코아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메인 뷰 컨트롤러에서 지금 코드 자체가 이 텍스트 필드가 입력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커스텀 텍스트 필드를 만들었잖아요. 이 과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안 하고 제가 여기다가 임포트 이렇게 정할게요. 임포트 rx 스위프트랑 임포트 rx 코코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를 제가 바꿀 거예요. 그냥 UI 텍스트 필드로 바꿀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스토리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빌더 쪽에서도 바꿔줘야 돼요. 이 스토리보드로 오셔서 텍스트 필드 눌러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문 모양 있죠. 이거 눌러서 이 클래스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다 지우고 여기도 지우면 기본 그 UI 텍스트 필드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하고 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바인딩 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라벨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보드에서 컴포넌트 추가하실 때는 Shift 커맨드 L을 누르시면 여기 하나 떠요. 그래서 라벨을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 3개이기 때문에 이 3개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모양 보이시죠? Embedded in 요거 누르셔서 스택뷰로 제가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택뷰라고 있거든요. 스택뷰로 일단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토레이아웃 걸어줄게요. 위에는 여기 누르셔서 살짝 한 20 정도 해주고, 자, 오토레이아웃은 제가 뭐라고 했죠? 위치랑 크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이 가로 크기만, 위치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양쪽에다가 얘를 호리젠탈 센터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한쪽만 우리가 방향 잡으면 되죠. 그래서 크기를 왼쪽을 한 2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라벨들 하나하나 가져와서 좀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요거 보이시죠? Add, 에디터 빌로우 이거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는 메인 뷰 컨트롤러로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스토리보드 가서 하나하나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실 때는 그쵸, 옵션 누르시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바인딩이 되는지 볼 거기 때문에 그쵸, 타이틀 라벨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두 번째는 자, 옵션 누르시면서 드래그. 자, 두 번째는 컨텐트 라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콤바인드 라벨이라고 할게요. 드래그해서 놔두시고 콤바인드 라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해줄게요. 그리고 요걸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은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기존에 그 노티피케이션 센터 보냈던 거는 제가 뺄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샌드 데이터도 일단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 디드로드에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 메인 뷰 모델이 있어요. 그쵸? 이 메인 뷰 모델이 있는데 얘를 일단 바로 생성을 안 하고요. 저는 이제 레이지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지바 메인 뷰 모델 해서 메인 뷰 모델 생성해서 이렇게 블럭을 터뜨려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 메인 뷰 모델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이 메인 뷰 모델로 일단 가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포트 rx 스위프트랑 rx 코코아 해줄게요. rx 코코아.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메인 뷰 모델에서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를 상태를 지니고 있는 애로 만들 거예요. 그거는 콤바인에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current value subject란 말이에요. 그거랑 같은 게 이제 Rx에서는 behavior relay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해줄게요. 그래서 타이틀은 자료형이 behavior relay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제네릭으로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얘는 이제 초기 값을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havior 릴레이고요. 저는 그리고 제네릭은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초기 값은 뭐 비어 있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랑 컨텐트랑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샌드 데이터도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티피케이션 센터는 어떨 때 쓰면 되는지 제가 일단 요걸 다 하고 나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요게 이거 자체가 값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얘는 이제 참조형이기 때문에 발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let으로 하면 됩니다. let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let으로 해서 이 두 가지 글자가 변경이 될 때 제가 합쳐지는 옵저버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제가 드라이버라는 거로 만들 거기 때문에 드라이버도 결국엔 옵저버랑 같거든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combined 텍스트라고 일단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드라이버인 거죠. 이 드라이버는 뭐냐면 제가 일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Rx에서 옵저버블이 결국에는 콤바인에서 퍼블리셔랑 같은 역할인데, 일단 스트링 이렇게 해줄게요. 드라이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투 데피니션. 자, 보시면 드라이버 자체는 그냥 옵저버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에러가 되진 않고, 그리고 메인 스레드에서 메인 스케줄러가 결국에는 스레드 같은 말이거든요. 메인 스케줄러 메인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옵저버블이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뷰 모델 다시 오신 다음에 이제 이닛을 태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생성자가 값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콤바인드 텍스트는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건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콤바인드 텍스트, 얘는 이제 드라이버로 해서 이 두 가지 값이 얘랑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얘가 들어오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콤바인드 레이티스트라고 있어요. 콤바인드 레이티스트에서 이제 두 가지 콜렉션 값을 넣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자체의 as 드라이버로 바꾸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콤바인에서 as 퍼블리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 자체는 지금 비헤이비어 릴레이이기 때문에 형을 맞춰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드라이버로 바꾼다. as 드라이버로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컨텐트 as 드라이버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값이 들어왔을 때 맵으로 저는 데이터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하나는 타이틀이고 하나는 컨텐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는 리턴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거죠. 타이틀은 타이틀이고, 그리고 컨텐트는 컨텐트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자, 그때 끝에 이렇게 없애주고요. 얘 자체를 또 as 드라이버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erase to any publisher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지금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버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세팅이 어떻게 된 거냐면 타이틀이랑 컨텐트 글자가 변경이 될 때마다 컴바인드 텍스트에 값이 들어와요. 이벤트가 emit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메인 뷰 컨트롤러 갑니다. 가서 이제 바인딩 처리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제 이렇게 클로저 방식으로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x에서 우리가 메모리 안 쓰는 걸 이제 메모리 날려줄 때 그때 써야 되는 게 disposed 100이에요. disposable 100, dispose 100이라고 할게요. dispose 10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셀프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필드 있죠. 타이틀 텍스트 필드에 Rx로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냐면 이제 텍스트가 들어올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오죠. 텍스트가 들어올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그냥 텍스트까지만 했을 때는 값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랩핑을 해주는 게 OMT예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스트링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OMT로 한번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얘를 바인드를 통해서 묶는 겁니다. 어디에? 그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인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disposed by로 dispose back을 해주면 돼요. dispose back.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텍스트 했으니까 컨텐트 하면 되겠죠. 컨텐트. 그리고 타이틀 텍스트 필드가 아니라 컨텐트 텍스트 필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연결된 데이터는 컨텐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그쵸, 우리가 글자 입력해서 저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는 텍스트죠, 텍스트. 자, 이 부분은 지금 결국에 뷰 모델에 데이터를 넣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글자를 입력했을 때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는. 근데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이렇게 입력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 뷰 모델에 집어 넣었는데 그 뷰 모델이 이벤트를 받았을 때 다시 뷰 컨트롤러로 지금 바인딩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타이틀이랑 그건데 제가 이름을 바꿔볼게요. 조금 메인에서 라벨이 아니라 타이틀 이렇게 해볼게요. 타이틀 라벨, 그리고 요거는 컨텐트 라벨, 그리고 여기는 타이틀 컨텐트 라벨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메인 컨트롤러 와서 이제 얘네 둘은 우리가 글자를 입력할 때 뷰 모델에다가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그런데 이제 역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인 뷰 모델의 타이틀을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타이틀까지는 비헤이비어 릴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드라이버로 바꿔주는 거예요. as 드라이버로.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를 묶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라이브로 해서 구독을 한다 보시면 돼요. 이거를 어디로 등록하느냐, 우리가 아까 만든 라벨 있죠, 라벨. 타이틀 라벨이랑 묶을 거예요. 타이틀 라벨이 가지고 있는 rx 텍스트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dispose by, disposable, dispose back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컨텐트의 behavior 릴레이를 드라이버로 바꾸고 그거를 구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타이틀 라벨이 아니라 컨텐트 라벨의 텍스트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었죠. 지금 보면 컨텐트랑 타이틀이랑 합쳐진 거 여기다가 제가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인 뷰 모델에 가지고 있는 컴바인드 텍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컴바인드 텍스트 자체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as 드라이버로 안 바꿔도 돼요. 그래서 드라이브에서 컨텐트 라벨이 아니라 컴바인드 라벨의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바인딩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타이틀이랑 라벨이 있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글자를 넣으면 타이틀 부분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됐는데 조금 좀 잘 안 된 것 같네요. 지금 이거 링킹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눌러서 일단 다 지운 다음에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타이틀 라벨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는 컨텐트 라벨 이렇게 묶어주고, 자, 링킹 잘 됐죠. 이렇게 만들고 다시 한번 런 해볼게요. 자, 런 하셔가지고 뭐 제가 하하하 이렇게 하면은 이 해당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컴바인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벤트 이 뷰 모델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다시 보면은 메인 뷰 모델에서 이 타이틀이랑 컨텐트라는 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컴바인드도 일단은 있긴 있는데 얘는 그냥 연결만 된 상태고 계속 이제 마지막 값을 지니고 있는 애는 타이틀이랑 컨텐트입니다, 결국에. 그럼 이 타이틀이랑 컨텐트만 우리가 잘 바인딩을 서로 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구독자분이 물어보셨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다음번에 여는 뷰 컨트롤러 있죠. 다음번에 여는 뷰 컨트롤러, 프리젠트 여는 여기서 요 뷰 모델을 지니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뷰 모델을 하나 더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 해가지고 뷰 모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옵셔널로 가지고 있고요. 얘가 메인 뷰 모델을 또 가지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단 기본 값은 nil인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만들 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 컨트롤러 자체를 지금 보시면 메인 뷰 컨트롤러에서
그쵸? 스토리보드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스토리보드에서. 그래서 프리젠트 하기 전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인스턴스 생성한 VC 컨트롤러에 뷰 모델 있죠. 뷰 모델은 결국에 메인 뷰 모델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메인 뷰 모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 뷰 모델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이 뷰 컨트롤러 쪽에서는 여기에 어차피 값이 들어왔을 테니까 여기에서 또 바인딩을 해주면 돼요. 어디에? 타이틀 라벨이랑 컨텐트 라벨에 저희가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또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글자를 우리가 받는 부분만 있으니까 요거 두 가지를 하면 되겠네요. 복사해서 뷰 컨트롤러 2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임포트 rx 코코아랑 임포트 rx 스위프트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하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어차피 이름 같으니까. 자, 그리고 그 뷰 모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뷰 모델.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포즈 100도 만들면 되겠네요. 위쪽에 있는 디스포즈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하하 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전달하면은 이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는 노티피케이션 센터로 이벤트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뷰 모델이 상태를 가지고 있고 걔를 공유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티피케이션 센터는 언제 이렇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안에다가 뭐 뷰 컨트롤러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일드 뷰 컨트롤러 여러 가지 있다거나 아니면 그 탭바 컨트롤러에서 여러 화면들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화면들에 전부 다 데이터가 변경이 되거나 뭔가 그런 상태를 전부 다 이제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노티피케이션 센터로 이벤트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럴 때만 하면 돼요. 그럴 때 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계속 홀딩하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셨던 내용들은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물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그쵸. 이런 식으로 뷰 모델 바인딩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iOS UI키 구독자 상담을 마무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RX를 통해서 이렇게 바인딩 하는 것까지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 정대리님 이런 거 좀 다뤄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정대리가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